옛날 옛적에 한 기방이 있었답니다. 그곳에는 소희랑이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는데 그녀의 눈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지요. 한때는 양반가의 규수였던 그녀였지만 아버지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음을 맞은 뒤로는 세상이 온통 캄캄해져 버렸답니다. 소희랑은 어린 시절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아버지는 늘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거든요. 이랑아, 너는 마음이 고든 아이구나. 세상이 어두워도 내 마음만은 밝게 간직하렴. 그때는 아버지의 서재에서 책을 읽어주시는 소리가 집안에 가득했어요. 어머니는 마당에서 치자꽃을 키우시며 늘 노래를 부르셨고 소희랑은 그 노래를 따라 부르곤 했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한 손길도 다정한 목소리도 향기로운 꽃냄새도 이제는 기억 속에만 남아 있었어요. 아가씨, 정말 안 됐구나. 이렇게 꽃다운 나이에 기방의 단골 손님인 김영감이 혀를 차며 말했어요. 그는 소희랑의 아버지를 알고 있던 분이었거든요. 김영감님, 옛날 이야기는 그만하시죠. 기방 주인이 말렸지만 김영감은 계속 이야기했어요. 소 진사님이 얼마나 훌륭한 분이셨는데 그런 분이 그런 일을 당하시다니. 소희랑은 문 너머로 그 이야기를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아버지를 모함한 자들에 대한 분노가 가슴 깊이 끌어올랐답니다. 기방에서의 하루는 늘 똑같았어요. 아침이면 새소리가 들리고 마당에서는 빗자루 소리가 났습니다. 낮에는 손님들의 웃음소리와 기생들의 노랫소리가 들려왔어요. 소희랑은 그 소리들로 하루를 구분하며 살아갔답니다. 아씨, 저녁상을 들어올게요. 기방의 하인 우돌이 문 앞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늘 낮고 조심스러웠어요. 우돌은 말수가 적고 밤마다 마당의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에서 홀로 하늘을 바라보는 이상한 사내였답니다. 그냥 문 앞에 두고 가시오. 소희랑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돌의 발걸음 소리가 멀어지지 않았어요.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아씨, 오늘 연못가에 연꽃이 피었습니다. 향기가 참 좋아요. 그런가요? 네. 바람이 불 때마다 달콤한 냄새가 나요. 아씨도 한번 나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소희랑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우돌은 급하게 떠나지 않았어요. 그는 마치 그녀의 대답을 기다리는 듯 했답니다. 우돌아, 너는 왜 늘 밤마다 나무 아래 있는 거니? 소희랑이 문득 물었어요. 기방의 다른 하인들은 모두 일이 끝나면 자신들만의 시간을 보냈지만 우돌만은 달랐거든요. 별을 보고 있어요. 별들은 말이 없어도 반짝이잖아요. 저처럼요. 너도 말이 없긴 하지. 말을 많이 하면 실수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한 말만 해요. 우돌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담겨 있었어요. 소희랑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답니다. 무슨 실수를 했길래 그렇게 조심하는 거야? 예전에 제가 말을 잘못해서 다른 사람이 다친 적이 있어요. 어떤 일이었는데? 우돌은 오랫동안 침묵했어요. 그러다가 천천히 말했답니다. 제가 살던 마을에 도둑들이 나타났어요. 저는 겁이 나서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 거짓말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잘못된 곳으로 가서 더 큰 피해를 입었어요. 소희랑은 우돌의 아픔을 느꼈어요. 그도 자신처럼 과거의 상처를 안고 살고 있었구나 하고 생각했답니다. 그날 밤 소희랑은 우돌의 말을 생각하며 잠들었어요. 그의 목소리에 담긴 진실함이 마음 한구석을 건드렸거든요. 며칠 뒤 우돌은 연못가에서 소희랑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물가에 앉아 손으로 물을 만지고 있었어요. 아씨, 여기 계셨군요. 물소리가 좋아서요. 어릴 때 우리 집에도 이런 연못이 있었거든요. 우돌은 그녀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연못에서는 잉어들이 헤엄치고 있었고 연꽃잎이 바람에 살랑거리고 있었답니다. 어떤 연못이었어요? 아버지가 직접 만드신 작은 연못이었어요. 거기서 금붕어를 키우셨는데 제가 매일 먹이를 주곤 했지요. 소희랑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따뜻함이 스며들었어요. 우돌은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답니다. 금붕어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하세요? 빨간 것도 있고
흰 것도 있었어요. 가장 큰 놈은 검은 점이 있는 금붕어였는데 아버지가 점순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셨지요. 좋은 이름이네요. 점순이는 제가 연못가에 앉으면 늘 가까이 왔어요. 마치 저를 알아보는 것 같았거든요. 소희랑은 잠시 멈췄다가 계속 말했어요. 그때는 모든 게 좋았어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그리고 저도 아무 걱정 없이 살았어요. 아버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아주 학식이 높으신 분이셨어요.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셨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시기도 하셨죠. 우돌은 소희랑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어요. 그녀가 얼마나 아버지를 사랑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그리워하는지가 목소리에 담겨 있었거든요. 그런 좋은 분이 왜 그런 일을. 아버지는 옳지 않은 일을 보면 참지 못하시는 분이셨어요. 그것 때문에 미움을 받으셨죠. 소희랑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우돌은 그녀의 슬픔을 느꼈지만 함부로 위로의 말을 건네지는 않았답니다. 대신 조용히 곁에 있어 주었어요. 우돌아, 너는 어떻게 여기 오게 되었니? 저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둘 다 아픈 과거가 있구나. 네, 하지만 아씨와 이야기하니까 조금 마음이 편해져요. 나도 그래. 오랜만에 누군가와 진짜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아. 그날부터 두 사람은 저녁마다 연못가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소희랑은 어린 시절의 추억을 들려주었고 우돌은 자연의 소리와 냄새, 바람의 변화를 자세히 설명해 주었답니다. 오늘은 바람이 다르네요. 소희랑이 말했어요. 맞아요. 서쪽에서 바람이 불어와요. 비가 올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아요? 하늘의 색깔이 다르고 새들이 낮게 날아요. 그리고 우돌은 잠시 멈췄다가 말했어요. 공기에서 흙냄새가 나요. 또 개구리들이 평소보다 시끄럽게 울고 있어요. 정말로 그날 밤 비가 내렸어요. 소희랑은 처마 밑에서 빗소리를 들으며 우돌의 말을 떠올렸답니다. 그는 정말 짐승처럼 예리한 감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음 날 비가 그치자 우돌이 소희랑을 찾아왔어요. 아씨, 비가 그쳤어요. 연못가에 가보실래요? 무슨 일이라도 비 온 뒤에는 연꽃이 더 예뻐져요. 그리고 우돌이 조금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아씨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소희랑은 우돌을 따라 연못가로 갔어요. 정말로 비 온 뒤의 연꽃은 더욱 싱그러웠고 공기도 맑았답니다. 아씨, 손을 내밀어 보세요. 소희랑이 손을 내밀자 우돌이 그녀의 손바닥에 무언가를 올려놓았어요. 이게 뭐예요? 예쁜 돌멩이에요. 연못가에서 찾았는데 만져보면 참 부드러워요. 소희랑은 그 돌멩이를 만져보았어요. 정말로 부드럽고 따뜻했답니다. 왜 이걸 주는 거예요? 그냥 아씨가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소희랑은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오랜만에 누군가로부터 선물을 받았거든요. 고마워요. 소중히 간직할게요. 그 작은 돌멩이는 소희랑에게 특별한 의미가 되었어요. 밤에 잠들기 전에 만져보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우돌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답니다. 며칠 뒤 기방에 낯선 손님이 찾아왔어요. 호영객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 남자는 외지에서 온 상인처럼 보였지만 그의 눈빛에는 무언가 음흉한 것이 숨어 있었답니다. 소희랑 아씨가 계시다고 들었는데 한번 뵐 수 있을까요? 기방 주인이 당황스러워하며 대답했어요. 손님, 저희 아씨는 몸이 불편하셔서. 아, 그 유명한 소희랑 아씨 말인가요? 양반가 출신이라고 들었는데 호영객의 말에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소희랑의 과거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거든요. 혹시 손님께서는 어떻게 아씨를 아시는지 오래전에 한 번 뵌 적이 있어요. 그때는 참 아름다운 아가씨였는데 기방에서 빨래를 하던 월화가 수군거렸어요. 저 양반 뭔가 수상해 보여. 눈빛이 영 믿음직스럽지 못해. 그러게 말이야. 상인치고는 너무 거만해 보이고 호영객은 이미 소희랑이 있는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우돌이 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길을 비키시오.
아 씨가 만나기 싫어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돌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차가웠어요. 호영객은 우돌을 한참 바라보더니 비웃는 듯 말했습니다. 흥미로운 하인이군. 주인을 참 잘 보호하는구나. 손님께서 무슨 용무로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별거 아니야. 옛날 일로 궁금한 게 있어서 말이지. 호영객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어요. 우돌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답니다. 옛날 일이라면? 소희랑 아씨의 아버지와 관련된 일이야.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중요한 문서를 어디에 숨겨뒀는지 알고 싶어서. 우돌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 남자는 분명 좋지 않은 목적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기방 구석에서 듣고 있던 김영감이 끼어들었어요. 문서라니 무슨 문서 말이오? 그야 당연히 중요한 문서겠지.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그런 것 말이야. 김영감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는 무언가 알고 있는 듯 했답니다. 죄송하지만 그런 건 모르겠습니다. 돌아가시죠. 우돌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럼 아씨에게 직접 물어봐야겠군. 안 된다고 했습니다. 호영객이 억지로 지나가려 하자 우돌이 그의 팔을 잡았어요. 이놈이 감히. 순간 긴장이 흘렀지만 기방 주인이 나서서 상황을 정리했어요. 손님, 오늘은 늦었으니 내일 다시 오시는 게 어떨까요? 아씨께서도 몸이 편찮으시고 해서. 호영객은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지만 일단 물러섰어요. 하지만 그의 눈에는 위험한 빛이 서려 있었답니다. 좋아, 내일 다시 오지. 하지만 그때는 반드시 만나야 할 거야. 호영객이 떠난 후 김영감이 우도를 조용히 불렀어요. 젊은 사람, 잠시 이야기 좀 하자. 무슨 말씀이신지요? 소 진사님에 대해 너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말이야. 김영감은 우도를 구석진 곳으로 데려가 이야기했어요. 소 진사님은 정말 훌륭한 분이셨어. 하지만 너무 고든 성품 때문에 화를 당하셨지. 어떤 일이었나요? 관가에서 백성들에게 부당한 세금을 걷어들이고 있다는 걸 알게 되셨거든. 그래서 증거를 모으고 계셨는데 김영감이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어요. 그 증거 때문에 목숨을 잃으셨어. 지금 그 호영객이라는 자가 찾는 것도 바로 그 증거일 거야. 그럼 소희랑 아씨가 위험한 건가요? 그럴 수도 있지. 그 문서가 어디 있는지 아씨가 알고 있다고 생각할 테니까. 우돌은 걱정이 되었어요. 소희랑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했답니다. 그날 밤 우돌은 소희랑에게 찾아와 말했어요. 아씨, 위험한 사람이 왔어요. 무슨 말이에요? 호영객이라는 자인데 아씨의 아버지와 관련된 문서를 찾고 있어요. 소희랑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문서라니. 설마. 아씨, 혹시 아버님이 무슨 일에 휘말리셨던 건 아닌가요? 소희랑은 오랫동안 침묵했어요.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답니다. 아버지는 관가의 부정을 고발하려 했어요. 백성들이 억울하게 세금을 더 내고 있다는 걸 알게 되셨거든요. 그래서 증거를 모으고 계셨어요. 관리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빼돌리고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백성들을 속이고 있는지 모든 걸 기록하고 계셨어요. 소희랑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우돌은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호영객이 찾는 것은 바로 그 증거 문서였고 소희랑이 위험에 처할 수 있었거든요. 아씨, 그 문서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어디에 숨기셨는지. 어머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어머니는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소희랑이 멈췄어요. 다만 돌아가시기 전에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우돌은 그 말의 의미를 생각해 봤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 소희랑의 안전이 더 중요했답니다. 아씨, 혹시 어머님이 옷에 뭔가를 숨겨두신 건 아닐까요? 옷에요? 네, 옷 안쪽에 꿰매 넣으시거나. 소희랑은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새로 해주신 저고리가 있었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지금은 그보다 우리 안전이 먼저예요.
며칠 동안 호영객은 기방 주변을 맴돌았어요.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소희랑에 대해 물어보고 과거 일들을 캐내려 했답니다. 저 양반이 자꾸 소희랑 아씨에 대해 묻고 다니네. 월화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뭔가 수상해. 그냥 옛 친구를 찾는 것 같지 않아. 다른 기생인 춘향이도 동의했어요. 어제는 김영감한테도 물어보더라고. 조진사님 이야기까지 꺼내면서 우돌은 그런 얘기들을 들으며 불안해했어요. 아씨, 우리 잠시 다른 곳으로 피하는 게 어떨까요? 어디로요? 산 너머에 조용한 마을이 있어요. 거기서 잠시 지내다가 저 자가 포기하고 가면 안 돼요. 도망치면 더 의심받을 거예요. 소희랑은 고집을 부렸지만 우돌의 걱정은 점점 커져갔답니다. 그날 밤 연못가에서 두 사람은 마지막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우돌아, 만약 정말 위험한 일이 생기면 너만이라도 피해. 그런 말씀 마세요. 나는 이미 잃을 게 없는 몸이야. 하지만 너는 달라. 아씨도 잃을 게 없다고 생각하세요? 우돌의 물음에 소희랑은 놀랐어요. 내가 뭘 가지고 있다고. 저는 아씨가 있어서 행복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소희랑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런 마음을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우돌아. 아씨, 제가 지켜드릴게요. 무슨 일이 있어도요. 왜 그렇게까지 해주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냥 아씨를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그 순간이었어요. 어디선가 타는 냄새가 났답니다. 소희랑은 그 냄새를 맡는 순간 어린 시절의 악몽이 되살아났어요. 불이야. 기방 어디선가 불길이 치솟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평범한 실화가 아니었답니다. 아씨, 이건 고의예요. 우돌이 소희랑을 업으며 외쳤어요. 불길이 너무 빠르게 번지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알아요? 불이 여러 곳에서 동시에 났어요. 그리고 바람이 없는데도 빠르게 번지고 있어요. 기방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며 도망치고 있었어요. 월화가 울면서 소리쳤어요. 소희랑 아씨는 어디 계세요? 우돌이 데리고 나갔어. 춘향이 대답했어요. 우돌은 소희랑을 업고 기방을 빠져나왔어요. 그의 등은 넓고 따뜻했답니다. 소희랑은 처음으로 다른 사람의 온기를 느꼈어요. 이 불은 저 호영객이 낸 거겠지? 틀림없어요. 아씨를 쫓아내려는 거예요. 그럼 정말 위험한 문서가 있다는 뜻이네. 뒤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어요. 추격자들이 따라오고 있었답니다. 아씨, 단단히 붙잡으세요. 우돌은 소희랑을 업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빠르고 확실했어요. 왜 나를 구하는 거요? 소희랑이 우돌의 등에서 물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래야 할 것 같아서요. 아무 이유도 없이. 이유가 꼭 있어야 하나요? 마음이 시키는 일을 하는 것뿐이에요. 소희랑은 그의 대답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세상에는 이런 순수한 사람도 있었구나 하고 생각했답니다. 산길은 험했지만 우돌은 한 번도 비틀거리지 않았어요. 그는 산짐승들의 흔적을 따라 자신들의 발자국을 감추며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답니다. 우돌아, 무겁지 않아요? 전혀요. 아씨는 깃털처럼 가벼워요. 거짓말, 정말이에요. 그리고 설사 무거워도 상관없어요. 왜요? 아씨를 지키는 일이니까요. 밤이 깊어지자 우돌은 동굴을 찾아 쉬었어요. 그는 소희랑에게 자신의 옷을 덮어주고 입구를 지키며 밤을 새웠답니다. 우돌아, 자지 않아도 돼요? 괜찮아요. 저는 잠이 별로 안 와요. 왜요? 잠들면 나쁜 꿈을 꿔요. 소희랑은 우돌에게도 아픈 과거가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어떤 꿈이에요? 예전에 제가 지키지 못한 사람들 꿈이요. 지키지 못했다니? 우돌은 오랫동안 침묵했어요. 그러다가 천천히 말했답니다. 저는 원래 다른 곳에서 살았어요. 그곳에는 저를 아껴주는 사람들이 있었죠.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마을 이장님 댁에서 일했어요. 이장님은 저를 친아들처럼 대해주셨고 이장님 딸 춘희는 저를 좋아한다고 했어요.
우돌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산적들이 마을을 습격했어요. 저는 그때 겁이 나서 도망쳤어요. 그래서 춘희가 저를 찾으며 소리쳤어요. 하지만 저는 숨어 있었어요. 그 뒤로 춘희를 다시 보지 못했어요. 소희랑의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네. 그 뒤로 저는 아무도 지키지 못하는 겁쟁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나를 지키고 있잖아요.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겠어요. 소희랑은 우돌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그는 과거의 죄책감을 씻고 싶어 했던 것이었답니다. 사흘을 걸어 도착한 곳은 외진 산마을이었어요. 그곳에는 매초라는 할머니와 그의 양아들 음모가 살고 있었답니다. 아이고, 이 어린 것들아, 어디서 이렇게 고생을 했니? 매초 할머니는 친절하게 두 사람을 맞아주었어요. 할머니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가득했지만 눈빛만은 따뜻했답니다. 할머니, 저희가 며칠만 머물러도 될까요? 우돌이 정중히 물었어요. 그럼, 당연하지. 이런 깊은 산에 무슨 일로 왔는지는 묻지 않겠다. 일단 쉬어가거라. 음모는 소희랑의 나이 또래의 훤칠한 청년이었는데 그는 소희랑에게 특별히 다정하게 대했답니다. 아씨, 여기서 쉬시면서 상처를 치료하세요. 제가 약초도 구해다 드릴게요. 음모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소희랑은 오랜만에 누군가의 친절을 받으며 마음이 조금 누그러지는 것을 느꼈답니다. 고마워요. 하지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안 쓸 수가 없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분을 본 적이 없거든요. 음모의 말에 소희랑은 당황했어요. 그동안 자신의 외모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눈이 보이지 않아요. 그게 뭐 대수인가요? 마음이 아름다운 게 더 중요하죠. 매초 할머니가 웃으며 끼어들었어요. 음모야, 너무 성급하게 굴지 마라. 아가씨가 부담스러워하잖니. 할머니, 저는 그냥 친절하게 대하는 것뿐이에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소희랑에게 말했어요. 아가씨, 이 녀석이 좀 서두르는 성격이니 이해해주게. 원래 마음이 급한 아이거든. 괜찮아요, 할머니. 하지만 우돌은 왠지 불안했어요. 음모가 소희랑에게 너무 친근하게 대하는 것이 마음에 걸렸거든요. 할머니, 이 마을은 언제부터 있었나요? 우돌이 매초 할머니에게 물었어요. 벌써 몇십 년 되었지. 원래는 더 큰 마을이었는데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고 지금은 우리만 남았다. 다른 사람들은 안 와요? 가끔 나그네들이 지나가긴 하지. 너희처럼 말이야. 할머니가 잠시 멈췄다가 이어서 말했어요. 예전에는 여기가 참 번화한 곳이었는데 전쟁이 나고 질병이 돌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떠났지. 외로우시겠어요? 뭘, 음모가 있어서 외롭지 않아. 저 녀석이 착해서 할머니 심심하지 않게 해준다고. 우돌은 할머니의 말에서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뭐가 잘못되었는지는 모르겠었답니다. 며칠 동안 소희랑은 음모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는 소희랑에게 산에서 나는 꽃들의 이름을 알려주고 새소리를 구별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답니다. 아씨, 지금 우리 위에서 울고 있는 새소리가 들려요? 네, 예쁜 소리네요. 저건 꾀꼬리예요. 봄이 되면 가장 먼저 울기 시작하죠. 꾀꼬리라. 꾀꼬리는 짝을 찾을 때 더 아름답게 운다고 해요. 혹시 아시나요? 음모의 말에는 다른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소희랑은 얼굴이 빨개졌답니다. 그런 이야기는 처음 들어봐요. 아씨도 언젠가는 좋은 짝을 만나실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을 누가, 왜요? 아씨처럼 좋은 분을 마다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한편 우돌은 혼자서 마을 주변을 살펴보고 있었어요. 그는 질투와 자기 연민 속에 혼란스러워했답니다. 음모는 말도 잘하고 다정하고 소희랑 아씨에게 잘 맞는 것 같아. 나 같은 사람보다는 우돌은 자신이 소희랑에게서 멀어져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우돌아,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니? 음모가 다가와서 물었어요. 별 생각 없어요.
소희랑 아씨 때문에 고민하는 거 아니야? 우돌은 깜짝 놀랐어요. 무슨 말이에요? 다 보여. 아씨를 좋아하는 거 말이야. 하지만 아씨는 이제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가 됐어. 과거에 묶여 살 수는 없잖아. 음모의 말에 우돌은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어쩐지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았답니다. 아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행복해질 자격이 있어요. 그럼 당신이 그 행복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노력해 볼게요. 아씨에게 필요한 모든 걸 해드릴 거예요. 우돌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음모의 자신감에 비해 자신은 너무 초라해 보였거든요. 그날 저녁, 매초 할머니가 우돌을 따로 불렀어요. 젊은이, 마음이 복잡해 보이는구나. 괜찮습니다, 할머니. 소희랑 아가씨 때문이지? 우돌은 놀라며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늙으면 사람 마음이 다 보이는 거란다. 음모 녀석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할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하지만 말이야, 사랑이란 게 먼저 좋아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상대방의 마음이 중요한 거지. 할머니 말씀이 맞아요. 저는 아씨에게 어울리지 않아요. 그런 말 하지 마라. 내가 아씨를 지켜온 것도 사랑이고, 음모가 아씨를 돌보려는 것도 사랑이야. 할머니의 말에 우돌은 위로를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아씨의 마음을 따르는 거야. 진정으로 그분을 사랑한다면 말이지. 그날 밤, 소희랑과 음모가 함께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우돌은 멀리서 그 소리를 들으며 외로움을 느꼈답니다. 아씨, 앞으로 어떻게 살 생각이세요? 음모가 물었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그렇게 살기엔 아씨는 너무 젊어요. 새로운 시작을 해보는 건 어때요? 새로운 시작이라니? 여기서 저와 함께 살아보세요. 제가 아씨를 돌봐드릴게요. 소희랑은 당황했어요. 음모의 제안이 너무 갑작스러웠거든요. 음모 씨, 저는 아직 답하지 마세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저는 눈도 보이지 않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아씨의 마음을 사랑해요. 그 대화를 들은 우돌은 마음이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소희랑이 행복해질 수 있다면 좋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허전함을 느꼈답니다. 며칠 뒤 우돌의 불안이 현실이 되었어요. 밤이 깊었을 때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마을을 둘러쌌거든요. 음모야, 계획대로 했지? 낯선 목소리가 들렸어요. 우돌은 숨을 죽이고 들었답니다. 네, 소희랑을 완전히 믿게 만들었어요. 우돌의 심장이 뛰었어요. 음모가 배신자였던 것이었답니다. 할머니는 처음부터 우리 편이었어요. 돈을 받고 협력하기로 했거든요. 잘했어. 호영객님이 기다리고 계신다. 우돌은 급히 소희랑에게 달려갔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답니다. 음모가 소희랑을 붙잡고 있었거든요. 아씨, 조용히 따라오세요. 다른 길로 피해야 해요. 음모씨,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이상한 사람들이 마을을 둘러쌌어요. 어서 가야 해요. 그 순간 우돌이 나타났어요. 그의 얼굴에는 배신감이 가득했답니다. 음모, 당신도 그들과 한패였군요. 미안해요, 우돌. 하지만 이건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사람들이 뭘 주기에 소희랑 아씨를 팔아넘기는 거요? 우돌아, 너는 몰라. 우리도 살아야 해. 음모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섞여 있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어요. 매초 할머니도 나타났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따뜻함이 없었답니다. 미안하다, 아가씨. 하지만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하거든. 할머니도? 소희랑은 충격을 받았어요. 믿었던 사람들이 모두 거짓말을 했던 것이었거든요. 아씨, 저를 믿으세요. 우돌이 소희랑의 손을 잡았어요. 그 순간 칼날이 번쩍였답니다. 이 놈이 방해를. 호연객의 부하가 칼을 뽑았어요. 우돌은 소희랑을 지키려다 가슴에 깊은 상처를 입었답니다. 피가 흘러내렸지만 그는 소희랑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우돌아. 소희랑이 울부짖었어요.
평생 처음으로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마음을 느꼈답니다. 아씨, 도망가세요. 혼자 갈 수 없어요. 아씨, 제발. 하지만 소희랑은 우도를 버리고 갈 수 없었어요. 그녀는 우도를 부축하며 마을 뒤편으로 도망쳤답니다. 우도라, 피가 너무 많이 나요. 괜찮아요. 산 너머에 절이 있어요. 절? 거기 가면 운송 스님이 계세요. 그분이 도와주실 거예요. 우돌의 목소리가 점점 약해졌어요. 소희랑은 그를 업기로 결심했답니다. 아씨, 무거우실 텐데 당신이 나를 업고 여기까지 왔으니 이제는 내가 당신을 업고 갈 차례예요. 소희랑은 우돌을 등에 업었습니다. 그의 몸은 생각보다 무거웠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 걸음 한 걸음 험한 산길을 올라갔답니다. 아씨, 정말 괜찮아요? 괜찮아요. 당신이 나를 업었을 때의 마음을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이요? 소중한 사람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요. 우돌은 소희랑의 등에서 그 말을 들으며 눈물이 났어요. 자신을 소중하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아씨, 제가 무서워서 도망친 겁쟁이라는 걸 알아도 그렇게 말해주실까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해요. 지금의 저는 용감하고 다정하고 저를 지켜주는 사람이에요. 밤이 깊어갈수록 산길은 더욱 험해졌어요. 소희랑은 넘어질 뻔할 때마다 우도를 꽉 붙잡았답니다. 아씨, 잠시 쉬어가요. 아니에요. 계속 가야 해요. 상처가 더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 더 빨리 가야죠. 소희랑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어요. 우돌은 그녀가 자신을 위해 이렇게 애쓰는 모습에 감동했답니다. 아씨, 저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왜요? 아씨 같은 분을 만났으니까요. 저야말로 그래요. 당신을 만나서 처음으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산 정상 근처에 있는 절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뜨고 있었어요. 운송 스님은 나이가 지긋한 의원 스님이었는데 그는 우돌의 상처를 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답니다. 상처가 깊습니다. 하지만 살릴 수는 있어요. 정말인가요? 네, 그런데 운송 스님이 소희랑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가씨, 당신의 눈도 뜨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소희랑은 깜짝 놀랐어요. 정말 가능한가요? 네, 하지만 대가가 있어요. 어떤 대가요? 이 산의 모든 기억을 가져가야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운송 스님이 자세히 설명했어요. 이 사람이 살아온 모든 기억, 당신과 함께한 모든 순간들을 잊게 된다는 뜻입니다. 당신을 구한 것도, 당신을 걱정한 것도 모두 기억하지 못하게 되지요. 소희랑은 말문이 막혔어요. 우돌이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씨, 괜찮습니다. 저는 기억을 잃어도 돼요. 안 돼요. 그럴 수는 없어요. 아씨가 다시 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럼 당신은 우리가 함께한 시간들은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아씨가 행복하시면 되는 거예요. 소희랑은 눈물을 흘렸어요. 우돌의 마음이 얼마나 깊은지 이제야 알 것 같았거든요. 스님, 다른 방법은 정말 없나요? 죄송합니다. 이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럼 기억을 되돌릴 수는 없나요? 불가능합니다. 한번 사라진 기억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아요. 소희랑은 밤새 고민했어요. 우돌은 그녀 곁에서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답니다. 아씨, 무슨 생각을 하고 계세요? 당신이 기억을 잃으면 나를 사랑한 것도 잊게 되는 거잖아요. 사랑이요?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지켜주지 않았을 거예요. 우돌은 잠시 멈췄다가 대답했어요. 아씨 말이 맞아요. 저는 아씨를 사랑해요. 그럼 더더욱 기억을 잃을 수 없어요. 하지만 아씨가 볼 수 있게 되는 게 더 중요해요. 나에게는 당신의 기억이 더 소중해요. 하지만 우돌은 이미 마음을 정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소희랑은 결심을 했어요. 스님,
우도를 살려주세요. 그리고 제 눈도 뜨게 해주세요. 정말 괜찮으신가요? 네, 우돌이 원하는 일이니까요. 운송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신비한 약초들을 다려 우돌에게 먹였고 소희랑의 눈에는 특별한 침을 놓았답니다. 치료 과정은 며칠 걸렸어요. 소희랑은 그 시간 동안 우돌과 마지막 대화를 나누었답니다. 우돌아, 나를 기억하지 못하게 되어도 원망하지 않을 거지? 원망할 리 없어요. 아씨를 사랑한 시간들이 제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들을 모두 잊게 된다는 게 안타까워요. 괜찮아요. 기억은 사라져도 마음 깊은 곳에는 뭔가 남을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네, 그럴 거예요. 며칠 뒤 우돌이 눈을 떴어요. 그리고 소희랑도 오랜만에 빛을 보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우돌은 소희랑을 낯선 사람을 보는 눈으로 바라보았어요. 당신은 누구세요? 소희랑의 마음에 비수가 꽂혔어요. 하지만 이미 각오했던 일이었답니다. 저는 소희랑이라고 해요. 소희랑, 예쁜 이름이네요. 그런데 왜 우시고 계세요? 아니에요. 그냥 기뻐서요. 소희랑은 눈물을 닦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우돌은 그런 그녀를 보며 왠지 가슴이 아팠지만 왜 그런지는 알 수 없었답니다. 저는 우돌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상해요. 뭐가요? 당신을 보니 반가운 기분이 들어요. 처음 보는 분인데 소희랑은 희망을 느꼈어요. 역시 마음 깊은 곳에는 뭔가 남아있는 것 같았거든요.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그때 운송 스님이 소희랑을 불렀어요. 아가씨, 잠시 이야기할 게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당신의 옷에서 무언가 발견됐어요. 스님이 보여준 것은 작은 종이 뭉치였어요. 소희랑의 어머니가 오래전에 옷 속에 꿰매어 넣어둔 것이었답니다. 이건 글씨가 써져 있네요. 운송 스님이 종이를 펼쳐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것은 관가의 부정부패와 관련된 문서 같아 보입니다. 정말요? 네, 여기에 관리들의 이름과 부정한 거래, 내역이 자세히 적혀 있어요. 소희랑은 깨달았어요. 이것이 바로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모은 증거였고 호연객이 찾고 있던 것이었답니다. 아씨, 이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당신을 쫓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이걸 관가에 넘기면 아버님의 억울함을 풀 수 있을 거예요. 소희랑은 마침내 아버지가 죽음으로 지키려 했던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답니다. 그날 밤 호연객이 부하들을 이끌고 절을 습격했어요. 그들은 문서를 빼앗으려 했지만 우돌이 앞을 막아섰답니다. 이상하군. 넌 그 여자가 누군지도 모르잖아. 호연객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해치게 둘 수는 없어요. 왜? 그냥 마음이 그렇게 시켜요. 우돌은 기억은 없었지만 본능적으로 소희랑을 지키려 했답니다. 마치 몸이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요. 싸움이 벌어졌어요. 우돌은 기억은 없었지만 몸이 기억하는 대로 움직였답니다. 운송 스님도 나서서 도왔어요. 스님, 위험하세요. 소희랑이 걱정하며 말했어요. 걱정 마세요, 아가씨. 이런 악한들을 내쫓는 것도 부처님의 뜻이에요. 결국 호연객 일당을 물리치고 소희랑은 문서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었어요. 우돌씨, 고마워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당연한 일이라니? 약한 사람을 돕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소희랑은 우돌의 말에 미소를 지었어요. 기억을 잃어도 그의 본성은 변하지 않았구나 하고 생각했답니다. 며칠 뒤 소희랑은 문서를 관가에 넘겨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었어요. 부정을 저지른 관리들은 처벌받았고 백성들은 정당한 세금만 내게 되었답니다.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소희랑은 아버지의 무덤 앞에서 말했어요. 오랜 세월 가슴에 맺혔던 한이 풀리는 기분이었답니다. 소 진사님도 이제 마음 놓으실 거예요. 김 영감이 곁에서 말했어요. 그도 소희랑을 도와 관가에 문서를 전달하는 일을 도왔거든요. 김 영감님,
그동안 도와주셔서 고마웠어요. 뭘요?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우돌은 기억을 잃었고 그래도 마음은 남아있을 거예요. 진정한 사랑이라면 말이에요. 몇 달이 지난 후 작은 마을에서 우돌은 몫으로 살고 있었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만들어주고 홀로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어요. 우돌 아저씨, 이 새 장난감 진짜 예뻐요. 그래? 마음에 들어서 다행이다. 마을의 꼬마 순이가 기뻐하며 말했어요. 아저씨는 어떻게 이렇게 예쁜 걸 잘 만들어요? 글쎄, 그냥 마음을 담아서 만드는 거야. 마음을 담는다고요? 그래. 너희들이 좋아할 모습을 생각하면서 만드는 거지. 우돌은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했어요. 그들의 순수한 웃음이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거든요. 아저씨, 혹시 아저씨도 가족이 있어요? 꼬마 철이가 물었어요. 가족이라. 우돌은 잠시 생각해 봤어요. 그에게는 가족이 없었지만 왠지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었답니다. 없어. 하지만 너희들이 있으니까 외롭지 않아. 우리가 아저씨 가족이 되어 줄게요. 아이들이 입을 모아 말했어요. 우돌은 웃으며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답니다. 어느 날 마을 연못가에서 그는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이랑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우돌은 그녀를 처음 보는 것 같았지만 왠지 친근한 느낌이 들었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우돌이라고 합니다. 저는 소이랑이에요. 이상하게 당신을 보니 반가운 기분이 드네요. 저도 그래요. 신기하죠? 두 사람은 연못가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소이랑은 옛날 자주 부르던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그 노래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요. 우돌이 말했어요. 그는 모르는 사이에 그 노래를 따라 흥얼거리고 있었답니다. 정말요? 그럼 함께 불러볼까요? 두 사람은 함께 노래를 불렀어요. 기억은 없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울리고 있었답니다. 우돌 씨, 이 노래를 들으니 어떤 기분이 들어요? 따뜻하고 그리운 기분이에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요. 저도 그래요. 이 노래를 부르면 소중한 사람이 생각나요. 소중한 사람이요? 네, 아주 용감하고 다정한 사람이요. 우돌은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그녀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답니다. 그 사람은 지금 어디 있어요? 바로 여기 있어요. 소이랑이 우돌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우돌은 당황했지만 기분이 나쁘지 않았답니다. 소이랑 씨, 기억 못해도 괜찮아요. 제가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무슨 기억이요? 우리가 함께 걸었던 길, 함께 나눈 이야기들, 그리고 소이랑이 잠시 멈췄다가 말했어요. 당신이 저를 지켜준 모든 순간들이요. 우돌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럼 우리 함께 걸어볼까요? 좋아요. 두 사람은 연못을 따라 천천히 걸었어요. 하늘에서는 기러기 한 쌍이 날아가고 있었고 연못의 물결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답니다. 그 후로 우돌과 소이랑은 자주 만나게 되었어요. 우돌은 여전히 과거를 기억하지 못했지만 소이랑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평안했답니다. 소이랑 씨, 신기한 게 있어요. 뭐가요? 당신과 함께 있으면 왠지 집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저도 그래요. 마음이 편안해져요.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되었어요. 단풍잎이 빨갛게 물들고 연못가에는 억새가 흔들리고 있었답니다. 우돌 씨, 저와 함께 마을 축제에 가볼까요? 축제요? 네, 추석 축제가 있다고 해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좋아요. 함께 가요. 축제날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마을 광장에 갔어요. 사람들이 북을 치고 춤을 추고 있었고 아이들은 연을 날리며 뛰어다니고 있었답니다. 우돌 아저씨, 꼬마 순이가 달려와서 말했어요. 누구세요? 아저씨 친구예요. 네, 소이랑 누나라고 해. 아주 좋은 분이야. 안녕하세요, 순이야. 소이랑이 아이에게 인사했어요. 누나도 우돌 아저씨처럼 착해 보여요. 고마워, 순이야. 그날 밤
축제가 끝나고 두 사람은 연못가에 앉아 달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우돌 씨, 저희가 예전에 정말 그런 일들을 겪었나요? 소희랑이 물었어요. 어떤 일들요? 당신이 저를 업고 산을 넘고 위험에서 구해주고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런 일이 있었다면 당연한 일을 한 것 같아요. 당연한 일이라니? 소희랑 씨 같은 좋은 분을 지키는 건 당연하잖아요. 소희랑은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기억은 없어도 우돌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구나 싶었거든요. 그럼 이번에는 제가 당신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없지 않고요. 왜요? 이제는 서로 의지하며 가는 거예요. 겨울이 왔어요. 눈이 내리고 연못이 얼었지만 두 사람은 여전히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답니다. 소희랑 씨, 추워서 괜찮아요? 당신이 옆에 있으니까 따뜻해요. 저도 그래요. 신기하게도 추위가 별로 안 느껴져요. 그들은 눈 위에 발자국을 나란히 남기며 걸었어요. 한 사람의 발자국이 깊으면 다른 사람이 지지해주고 한 사람이 미끄러지면 다른 사람이 붙잡아 주었답니다. 봄이 되자 연못가에 연꽃이 다시 피었어요. 우돌은 소희랑에게 예쁜 꽃을 꺾어다 주었고 소희랑은 우돌에게 직접 만든 주머니를 선물했답니다. 이게 뭐예요? 제가 바느질해서 만든 주머니예요. 당신이 소중한 것들을 넣어두세요. 소중한 것이라. 우돌은 주머니 안에 소희랑이 예전에 좋아했다던 작은 돌멩이를 넣었어요. 어디서 주웠는지는 기억나지 않았지만 왠지 버릴 수 없었던 돌이었거든요. 우돌 씨, 후회하지 않으세요? 기억을 잃은 것 말이에요. 어느 날 저녁 산 위에서 마을을 내려다보며 소희랑이 물었어요. 모르겠어요. 잃어버린 기억이 뭔지도 모르니까요. 하지만 지금이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렇겠네요. 저도 과거에 묶여 살았는데 이제는 앞으로의 일들이 더 기대돼요. 그럼 우리 함께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 가요. 좋아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산길을 내려왔어요. 마을에서는 저녁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답니다. 또 다른 해가 지나고 두 사람은 그 마을에서 조용히 살게 되었어요. 우돌은 마을 사람들의 집을 지어주고 고쳐주는 일을 했고 소희랑은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답니다. 선생님, 이 글자가 뭐예요? 이건 사랑이라는 글자란다. 사랑이 뭐예요? 소중한 사람을 아끼는 마음이야. 그럼 선생님도 누군가를 사랑해요? 소희랑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럼 아주 많이. 누구요? 우돌 아저씨요. 아이들은 킬킬 웃으며 소희랑을 놀렸어요. 소희랑은 얼굴이 빨개졌지만 부인하지 않았답니다. 선생님과 우돌 아저씨는 언제 결혼해요? 결혼이라. 소희랑은 생각해보지 못한 질문이었어요. 글쎄, 우돌 아저씨 마음에 달렸지. 그날 저녁 소희랑은 우돌에게 아이들의 질문을 전했어요. 아이들이 뭐라고 했다고요? 언제 결혼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우돌은 당황했지만 기분 나쁘지 않았어요. 소희랑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정말요? 네.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서든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사람은 그 해 가을에 작은 혼례를 올렸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축하해 주었고 아이들은 꽃잎을 뿌려주었답니다. 이제 정말 가족이 되었네요. 우돌이 소희랑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네, 기억하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앞으로 만들어갈 추억들이 더 많으니까요. 그런 평화로운 날들이 계속되었답니다. 우돌과 소희랑은 서로를 아끼며 살았고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보며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배웠어요. 봄이 되면 함께 꽃 구경을 가고 여름이 되면 연못에서 발을 담그며 이야기했어요. 가을이 되면 낙엽을 밟으며 산책하고 겨울이 되면 따뜻한 방에서 서로를 보듬어 주었답니다. 우돌 씨, 그때 저를 업고 산을 넘어준 것 정말 고마워요. 어느 봄날 연못가에서 소희랑이 말했어요. 저는 기억이 안 나지만 그런 일이 있었다니 뿌듯하네요. 그때 당신이 말했어요. 왜 구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래야 할 것 같다고요.
지금도 그 마음은 똑같아요. 당신을 지키고 싶어요. 소희랑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연못에서는 연꽃이 피어나고 있었고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답니다. 세월이 흘러 두 사람은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서로를 아끼며 살았어요. 우돌은 끝까지 과거를 기억하지 못했지만 소희랑과 함께한 모든 순간들을 소중히 여겼답니다. 소희랑 씨, 저는 참 운이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왜요? 과거는 기억 못하지만 현재가 이렇게 행복하니까요. 저도 그래요. 예전에는 과거에 사로잡혀 살았는데 이제는 매일매일이 새로워요. 두 사람은 마지막까지 서로를 위해 살았답니다. 우돌이 먼저 세상을 떠날 때 소희랑은 그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우돌 씨, 다음 생에서는 기억을 잃지 않고 만났으면 좋겠어요. 소희랑 씨, 다음 생에서도 저를 알아봐 주세요. 꼭 알아볼게요.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먼저 당신을 업어드릴게요. 우돌은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어요. 소희랑도 얼마 후 조용히 세상을 떠났는데 사람들은 그들이 천국에서 다시 만나 함께 걷고 있을 거라고 믿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을 기리기 위해 연못가에 작은 비석을 세웠어요. 그 비석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답니다. 사랑은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이다. 서로를 업어주며 함께 걸어가는 것이다. 그 후로도 많은 연인들이 그 연못을 찾아와 사랑을 맹세했고 그들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오늘날까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답니다. 할아버지, 이 이야기 정말 있었던 일이에요? 한 아이가 물었어요. 그럼 정말 있었던 일이지. 사랑이란 게 얼마나 위대한지 보여주는 이야기란다. 그럼 우돌 아저씨는 정말 기억을 못했어요? 그래. 하지만 마음은 기억했지. 진정한 사랑은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거거든. 저도 나중에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너도 마음이 착하니까 분명 좋은 사람을 만날 거야. 이것이 바로 눈먼 아씨를 등에 업고 산을 넘은 사내의 이야기였어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서로를 아끼며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이야기랍니다. 기억은 사라져도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감동적인 이야기였답니다.